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형제회 정장표 레오라고 합니다. 이번에 프란치스칸 영성학술 발표의 주제는 이스라엘 성지 과거와 현재입니다. 이러한 대주제 하에 제가 맡은 부분은 구약과 성지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아래서 구약시대 성지들 가운데 예루살렘 얘기를 여러분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성경에 아주 자주 언급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도성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 왕 때에 비로소 이 예루살렘 도성을 점령한 후에 수도로서 이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그 이제 첫 번째 왕인 다윗이 예루살렘을 그 점령하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 5장에 나오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장 6절 이하를 보면은 다윗 임금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족을 치려하자 여부수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했죠. 하지만 다윗은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곳이 바로 다윗 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처럼 이 사무엘 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9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무엘기 5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은 그 산성에 살면서 그곳을 다윗 성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헤브론에 있었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곳을 점령한 후에 그곳의 이름을 이전에는 시온 산성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다윗 성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는 일 다비드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점령해서 자기 나라의 수도로 삼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 사무엘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은 밀로 안쪽으로 성곽을 둘러싸았다. 여기 이제 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밀로는 그 히브리 말에 말레라는 말에 그 어원을 둔 단어로서 말레는 무엇을 채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형적으로 시온 산성과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약간의 그 구분이 되는 그 이제 내리막 그 조금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곳을 이제 다윗이 채우면서 거기에 건물을 이제 짓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밀로라는 말은. 그리고 이제 이어서 2 사무엘 5장 10절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만군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그 따르는 사람 수도 커졌을 것이고 백성 수도 커졌고 따라서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그 시온 산성의 그 지역이 점점 확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1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티로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 땅과 함께 향백나무와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어 다윗에게 궁을 지어주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 향백나무, 오늘날의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그 향백나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목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주고 목수까지 보내줘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아마 당시에 약소국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절단도 보내고 궁전을 지을 사람과 재료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도성을 삼은 다음에 계속 확장하게 된다는 것을 이 사무엘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 때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나중에 북쪽으로 확장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1열왕기 11장 27절을 보면은 그가 임금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하면서 솔로몬이 밀로 궁을 세우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에 갈라진 틈을 막을 때였다. 여기 갈라진 틈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처음에 살던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북쪽으로 더 확장을 하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그 두 개의 언덕이 있다고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두 개의 언덕 사이에 그 이제 밑으로 약간 그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틈을 메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밀로라고 이제 부른 것인데 거기에 이제 건물들을 계속 짓게 돼요. 그래서 다윗 때 이 기존에 있던 시온 산성의 성벽을 뚫고 확장을 했던 것이죠. 이 갈라진 틈을 솔로몬은 막았다는 이 얘기가 지금 1열왕기 11장 27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확장이 어느 쪽으로 되었고 어떤 식의 건축물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많은 건축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은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변천하게 되는 예루살렘이 그 경계가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 때 예루살렘 경계, 솔로몬 때의 경계, 또 그 이후 왕 때의 경계. 근데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다윗 왕 때부터 바빌론 유배 이전까지의 예루살렘의 경계가 어느 정도 됐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포인트로 삼아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발굴을 어디에서 무엇을 발굴했고 그 발굴물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그것과 성경 및 다른 그 문헌들이 얘기하는 것과 어떤 식으로 일치해 들어가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강의는 고고학 발굴 결과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하나의 그 방어벽이 있는 도성의 경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성벽의 자치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수 시설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물이 가장 귀중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어떤 식으로 끌어서 썼는가를 살펴보면은 그 성의 경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덤입니다. 무덤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 그 고대 중동 문화는 이 무덤은 거주 지역 안에 무덤을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무덤이 발견됐다 하면은 그 무덤에 좌든지 우든지, 동이든지 서든지 남이든지 북이든지 그 무덤의 그 안쪽에 거주지역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벽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중동에서 도성의 경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어떤 그 이제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볼 때 이해하게 되실 텐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쪽이 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이런 그 선을 하나 보게 되는데, 이 선은 왜 있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계시지만 지금도 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올드 시티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올드 시티는
터키가 지배할 때에 세운 도성이에요. 현재의 도성을 표시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건 옛 도성은 아니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북쪽이고, 이 지형적으로 계곡이 커다란 중심계곡, 여러 개 있는 중에 중심계곡이 2개가 있습니다. 동쪽에 키드론 계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다시 북쪽으로 가는 여기가 흰놈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에 이쪽으로 좀 더 가면 여기가 올리브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커다란 계곡 중간에 작은 계곡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티로페움 계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키드론 계곡, 흰놈 계곡, 티로페움 계곡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다윗이 여부스 쪽을 물리치고 점령했던 시온 산성은 요 위에 부분, 요것이 이제 그 최초의 다윗 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등고선을 보면은 또 하나의 언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덕과 이 언덕 사이에 들어간 부분이 있게 되죠. 이렇게 여기를 이제 밀로라고 해서 여기를 흙이나 돌 같은 걸로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건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면은 서쪽에는 또 하나의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가로지르는 계곡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도 이 계곡을 중심으로 언덕 하나와 5번 언덕과 4번 언덕이 있게 되는데 나중에 이것은 이제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나중에 히즈키야 왕 때 인구가 늘어나면서 서쪽으로 이제 확장하게 되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강 이렇게 그 지형을 볼 적에 예루살렘은 이쪽이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서 동쪽으로 키드론 계곡이 있고 남서쪽으로 흰놈 계곡이 있고 중간에 티로페움 계곡이 있다. 이렇게만 한번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많은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발굴했던 곳과 그 발굴자의 이름 그리고 몇 년도에 발굴했는가를 그 표시한 건데 우리가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 오늘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좀 확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처음 그랬죠. 다윗 성이라고 한 이쪽이 이제 키드론 계곡, 흰놈 계곡 그리고 여기가 티로페움 계곡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 다윗성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게 될 텐데 다윗성에서도 동편 언덕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처음 이제 고고학 그 발굴물들을 볼 적에 처음 그 영국의 캐년이라는 그 여자 고고학자의 발굴물들과 그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분 이전에도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같은 장소를 발견했는데 이분이 발굴을 한 곳은 이따 다시 지도상에서 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 성의 동편 언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발굴했던 그 지역과 연관되는 성경 구절들 이제 자료가 되는 성경 구절들을 먼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이역대기 27장 3절인데 여기 보면은 요탐은 야훼의 집 윗대문을 세웠다. 그리고 오펠의 성벽 위에 많은 것을 지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얘기하는 요탐 왕은 기원전 731년부터 715년까지 다스렸던 왕으로서 여기 야훼의 집,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건축했던 야훼의 집 윗대문을 세웠다. 그리고
오펠의 성벽 위에 많은 것을 지었다. 이 오펠은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윗 성과 나중에 성전이 자리하게 되는 그 북쪽 언덕 사이의 것을 그 오펠이라고 가리켰는데, 그 이후에는 다윗성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이 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펠의 성벽 위에 많은 것을 지었다. 그러니까 건축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두 번째 들어보실 그 성경은 이역대기 3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일을 충실하게 이루어 놓은 다음이었다.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이건 이제 히즈키야 왕 때 얘기인데, 그는 유다에 쳐들어와서 요새 성읍들을 점령할 생각으로 진을 쳤다. 히즈키야는 사네립이 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하리라는 것을 알고 대신들과 용사들과 함께 의논한 뒤 도성 밖에 있는 샘들의 물줄기를 막기로 하였다. 이건 왜냐하면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적군이 와서 그 물을 차지하게 되면은 꼼짝없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샘인 기혼샘이라고 있는데, 그 기혼샘을 성 밖에서 들어갈 수 없도록 이제 방비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임금을 지지하자 많은 백성이 모여 모든 샘과 이 땅에 흐르는 시냇물을 막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시리아 임금들이 와서 어찌 많은 물을 얻게 내버려 두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히즈키야는 용기를 내어 허물어진 성벽들을 모두 쌓고 탑들을 높였으며 성 밖에 또 다른 성벽을 쌓았다. 이제 이때가 히즈키야 왕이 다스리던 때가 기원전 711년부터 682년까지인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721년경에 이제 멸망을 당하죠, 아시리아한테.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이제 남왕국 유다까지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상황에서 이제 방비를 하게 되니까 허물어진 곳은 다시 보수를 하고, 또 중요한 물, 그것은 적이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다윗 성 안에 있는 밀로 궁을 보수하고, 여기 밀로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죠. 그래서 그 다윗 성과 성전 사이에 있던 그 지역에 이제 아마 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로 궁을 보수하고 표창과 작은 방패도 넉넉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군대를 통솔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 그들을 성문 광장에 모아놓고 격려하며 말하였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아시리아 임금과 그가 거느린 모든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에게는 살로 된 팔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하느님 야훼께서 계시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 백성은 유다 임금 히즈키야의 말을 듣고 안심하였다. 이제 이런 것이 자료가 되는 것은, 여기 여러분이 들으셨듯이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물길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건축을 했을 것이고, 또 성벽도 보수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건축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이 흐른 다음이지만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문헌 자료를 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발굴을 해보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문헌 자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들어보실 말씀은 이역대기 33장 14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므낫세는 기혼샘 서쪽 골짜기에서 물고기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오펠을 돌아가며, 아까 오펠이라는 말 들으셨죠? 이제 나중엔 다윗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랬죠. 오펠을 돌아가며 다윗성의 외곽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을 매우 높이 올렸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의 장수들을 배치하였다.
이것도 이제 수비를 강화한 것이죠. 이 므낫세라는 왕은 기원전 682년부터 627년까지 다스리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즈키야 왕 그 다음 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보실 그 성경은 이사야연서 32장 14절입니다. 정령 궁궐은 버려지고 붐비던 도성은 황량해지면 언덕과 망대는 영원히 짐승의 소굴이 되어 들나귀들의 기쁨이 되고 가축들의 풀밭이 되리라. 이것은 이제 그 유다의 운명을 앞서 보면서 한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점령을 하죠,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고고학자들한테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아, 히즈키야 왕 때 이렇게 수비벽을 강화하고 또 므낫세 왕 때에도 수비를 강화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지층이 어느 식으로 형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하게 해주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헌 자료와 또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서 캐년은 발굴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캐년은 1961년부터 67년까지 발굴을 했는데 이 캐년 이전에 마칼리스터라는 학자가 1923년부터 25년에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발굴을 해봤더니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그 기울어진 언덕 부분인데 그 언덕 꼭대기에서 뭐를 발견했냐면은 하나의 탑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유적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발굴한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이 마칼리스트라는 학자는 이때 발굴된 것을 다윗 시대의 다윗 탑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면은 기원전 이제 10세기, 11세기, 10세기 때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경사를 여부수족 시대의 경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됐어요. 이 결론에 왜 의문을 갖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일단 그거와 연관된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는데 이제 이쪽이 동쪽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서쪽인데 그래서 이 마칼리스터라는 학자는 저 위쪽 부분에 발굴을 해갖고 거기서 발굴된 것을 하나를 다윗 탑 그리고 이쪽 경사면을 여부수족 시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혼샘이 있습니다. 이쪽에. 근데 이 기혼샘에서 이제 물을 길어다가 성에서 쓰게 되는데 이 기혼샘이 옛날부터 이것을 기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스템,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이 보시겠는데 나중에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온샘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흘러가니까 여기 성벽은 이쪽에 이제 성이 이쪽에 있다면 성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 갖고 여기서 물을 길러야 되는데 비밀 통로가 있었어요. 발굴을 해보니까 이제 여기 이 통로를 발굴한 사람은 고고학자도 아니고 예전에 영국군이 여기 이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영국군 장교 워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워런이 이곳을 발견하게 돼서 현재도 요 수직 갱도 요것을 워런스 샤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워런스 샤프트까지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지하 갱도.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런 식의 갱도가 있는데 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구가 여기 있고 성벽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성벽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성벽 안에 들어가면 적이 여기를 막아버리면 꼼짝 못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칼리스터가 내린 결론은 성벽이 여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이 입구가 성벽 밖에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 캐년이
발굴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발굴하면서 여기 이제 NANB라고 썼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쪽으로 내려서 발굴을 해보니까 성벽 자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발굴하고 나서 여기를 결론을 내려보니까 요것은 그 여부수족 시대의 성벽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는 그 좀 더 안쪽, 그러니까 좀 더 서쪽으로 성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MB는 여부수족 시대의 성벽, NA는 다윗 시대 성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문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비밀통 이 기온샘 물을 기르러 워런 샤프트까지 내려가는 비밀 통로가 성벽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캐년은 1961년에서 6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961년부터 62년 발굴에서는 이 동쪽 밑으로 6m 더 확장해서 발굴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더 동쪽으로 내려가서 발굴을 하게 됐냐면은 마칼리스터의 주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 워런 샤프트로 내려가는 지하경도 입구, 분명히 그 바깥에 성벽이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더 밑으로 가서 발굴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가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부수족 시대의 성벽과 다윗 시대의 성벽의 자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7년에 두 번째로 더 발굴을 확장을 했는데 이제 더 확장을 못하게 된 이유는 더 하고 싶었지만 이쪽에 이게 수백 년 전에 쌓은 성벽이잖아요. 여기는 이미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실루안이라고. 그래서 거기 길이 있고 그래갖고 발굴을 중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발굴을 하고 난 다음에 캐년은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여튼 이제 이 캐년은 뭐를 발견했냐면 남북으로 세워진 총 12.25m의 성벽을 이제 발견했고 이 성벽은 북쪽 끝에서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이제 바꾸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이제 한번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요것은 이제 방향이 조금 이제 했는데 요거는 좀 거꾸러졌지만 방향이 동서가 바뀌었어요. 이쪽이 이제 동쪽이 됩니다.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마칼리스터가 발굴했던 건 여기 꼭대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워런 샤프트로 내려가는 비밀 그 입구가 있는 것이고, 그 밑을 판 것이죠. 그 캐년이. 그래서 파보니까 이제 단면으로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 돌로 쌓고 성벽을 쌓기 위해서 밑에 지지대. 그래서 여기 NP, 요것이 여부수족 시대의 성벽, NA, 요것이 이제 다윗 시대와 그 이후 시대의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사진이 잘 안 보이지만 당시에 이제 발굴한 다음에 성벽 돌 쌓은 거 사진 찍어 놓은 건데 사진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굴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메우죠.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이건 뭐 그런 단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워런 샤프트는 그러니까 본 거고, 그거를 이 사람이에요. 그 워런이라는 사람이 영국군 장교인데 이제 뭐 이렇게 그 장교니까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워런 샤프트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만일 예루살렘을 가서 그쪽 그 다윗 도성이라고 하는 곳을 가면은 이제 국립공원화돼 있어갖고 들어가 볼 수 있게 돼요. 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곳이 그 워런 샤프트 입구까지 가는 지하 갱도입니다. 그래서 일로 쭉 내려가게 되죠. 여기 이제 앞에 제가 그때 갔을 때 앞에 가는 사람들 이제 찍은 거 이렇게 굉장히 길게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여기가 이제 입구가 돼요. 여기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있거든요.
요걸 이제 단면으로 보면은 아까 이쪽이 이제 서쪽이 되는 것이고 이쪽이 동쪽이죠. 이거 기온샘이거든요. 기온샘에서 물길이 이렇게 흐르면은 그죠? 요것이 이제 성벽이 되는 거예요. 요게 성벽. 그 성벽 안쪽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요 지하 갱도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요게 이제 워런 샤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걸 보고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세워진 총 12.25m의 성벽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 성벽을 또 위로 좀 더 확장해서 보니까 북쪽 끝에서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이 성벽의 기초 부분에서 청동기 시대 중기의 도자기들이 발견됐어요. 이 도자기는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 사람이 사는 곳에는 꼭 도자기가 있어요. 도자기가 있었다는 것은 거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이미 청동기 시대 때부터 살아왔다는 것이고 성벽 밑에서 그것이 발견됐다는 것은 청동기 시대 중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발굴을 해놓은 다음에 캐년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성문 수비탑이 하나 있었다. 하지만 탑의 모퉁이 부분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문을 통해서 기혼샘까지 가는 길이 있었고 그래서 평화 시에는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아닐 적에는 그 성문을 나와서 기혼샘까지 가서 물을 길어왔던 것이죠. 근데 만약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성문을 닫고 들어와야 되죠. 성문 안쪽에 비밀 입구가 있는 것이죠. 이 캐년 발굴의 의미를 정리를 해보자면 기원전 1800년경 다시 말해서 청동기 시대에 요새화된 도성이 존재했었다. 두 번째, 마칼리스터의 해석이 수정되게 된 것이죠. 곧 도시 방어를 위한 성벽은 마칼리스터가 내린 해석대로 언덕 꼭대기의 것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워런시 샤프트로 내려가는 비밀 통로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 수비 성벽은 전시 등의 비상시에 기혼샘을 이용하기 위해서 히즈키야 터널을 뚫을 때까지 그러니까 히즈키야 왕 때까지 약 1000년간 이용되어 왔다. 네 번째, 더 동쪽에 있는 성벽, 그러니까 아까 성벽이 두 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NP, NA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그 오래된 성벽 NP는 청동기 시대 중기, 곧 기원전 1800년경의 것이고 그 다음에 기원전 700년경 히즈키야 왕 시대에 이 예전의 성벽보다 더 안쪽으로 다시 말해서 더 서쪽에 새로운 성벽을 건축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캐년의 발굴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이 실로라는 사람의 것인데 그 실로라는 사람의 발굴을 얘기하기 전에 아까 이제 워런 샤프트를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나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런 샤프트는 일종의 수직 갱도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까 사진으로 보셨듯이 워런이라는 사람인데 1867년에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워런의 수직 갱도, 워런 샤프트라고 부릅니다. 이 갱도는 동쪽 경사 아래쪽에 위치하고 다윗성 내부에서 지하로 약 15m 정도의 갱도를 따라 내려가면 그 입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셨죠? 이 입구에서 수직 갱도가 시작이 되는데 기온샘 물길과 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워런 샤프트 위의 입구에서 물길까지 길이는 약 12.3m입니다. 히즈키야 왕 때 완공이 되게 되는 히즈키야 터널 이전까지는
이 수직갱도를 통해서 물을 얻어왔던 것이죠. 그 마칼리스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잘못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고, 캐년의 발굴과 그 결론을 통해서 이런 의문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쉴로라는 사람의 발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쉴로는 이제 그 동쪽 경사면이 계속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건축이 계속 진행이 됐고, 또 그쪽으로 이제 전쟁도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많은 발굴물들이 있을 것이라고 쉽게 추정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반복해서 발굴을 했던 것이죠. 이 쉴로라는 사람 역시 그 이제 동쪽 경사면을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발굴물과 그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쉴로 이전에 발굴했던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923년부터 25년에 마칼리스터라는 사람이 발굴을 해서 결론은 이제 잘못된 결론이었지만, 하여튼 자기가 그 발굴한 곳이 여부수족 시대의 수비 성벽이다. 그리고 탑처럼 생긴 부분이 다윗의 탑이다. 이렇게 명명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언급했듯이 1961년부터 67년에 캐년이 발굴을 했고, 캐년과 함께 또 아비가드라는 사람도 이 지역을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캐년이 발굴과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캐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일명 다윗의 탑, 다윗의 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칼리스터가 명명했던 다윗의 탑 밑에서 거기 이제 캐년도 봤는데, 거기는 기원전 2세기의 주조화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캐년이 그 마칼리스터가 다윗의 탑이라고 명명한 그것은 그 다윗 시대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와 그 이후 시대의 유적 위에 지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그 마칼리스터가 다윗 시대의 탑이라고 했던 것은 다윗 시대가 아니라 마카베오 독립전쟁 시대 때의 탑이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이러한 이제 자기 이전의 발굴 작업과 결론들을 참고 삼아서 쉴로는 1978년부터 82년까지 그 경사지와 그 밑쪽으로 발굴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 결과 세 개의 주요 건축물들과 그 이외의 것들을 발굴해 내게 됩니다. 한번 사진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한 그 일종의 고고학적 성공, 발굴 성공이라는데, 쉴로라는 사람이 발굴해낸 그 이제 유적지예요. 이제 사진이 이렇게 있고, 좀 더 정면에서 본 사진을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칼리스터가 얘기했던 그 꼭대기는 이쪽이에요. 그 훨씬 밑인데. 그래서 이런 식의 사진이 이제 있는 것이고, 요것은 조금 이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명 아히엘의 집이라는 일종의 가옥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사진을 조금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였는데, 아까 말했던 그 아히엘의 집이라고 했던 것이 요 4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1번이라고 되는 거죠. 여기 1번 하나, 여기 1번, 1번, 1번 이렇게 있는 거는, 여기가 경사면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좀 평평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던 돌들, 뭐 쓸 수 있는 것들, 뭐 기둥 이런 거를 해갖고 그걸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건물 지지대로 사용했던 부분이 1번으로 표시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서 기원전 14세기, 13세기 때에 그렇게 이제 지지대로 사용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여기 2번이 있죠? 여기 2번이 있죠? 이렇게. 요거는 조금 더 발전돼서 계단식으로 지지대를 쌓았어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좀 계단식의 것이 이제 되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후 시대로서 기원전 10세기경, 그러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이후 왕조 그 시대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여기 3번 있죠? 3번. 저거는 일종의 수비벽이라 할까요? 수비 시설이죠. fortification. 요새 시설로서 지어진 것이 이제 3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3번을 아까 마칼리스터가 발견하고 다윗 시대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마카베오 독립전쟁 시대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 4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출토된 것으로 볼 적에 이름도 알아내게 된 것인데 이 집주인 이름이 아히엘이에요. 그래서 아히엘의 집이라고 명명을 했고, 여기 이제 5번이 있게 되는데 여기는 그 불탄 방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요것은 그래서 이제 뭐 실로가 발견을 했지만 실로와 그 다른 고고학자들은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적에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부서지게 되죠. 그때 흔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굉장한 성공을 거둔 거예요. 이제 발굴로서. 그리고 이제 여기 발굴물들 중에 중요한 것으로서 뭐가 있냐면 공문소용 인장들이 많이 발굴돼서 4개만이 아니라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런 건데, 여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저도 이제 잘 모르는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그 책에서 보게 되는 히브리어는 사실 글자는 아람어 글자입니다. 그 고대 히브리어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고대 히브리어로 적힌 공문서용 인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대 때의 이제 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아까 인장이 4개뿐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 개들이 있죠. 실로는 굉장히 성공을 이제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주요 건축물들 발굴의 성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히엘의 집, 그 다음에 불탄 방 5번 사진에서 5번이라 했던 거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기원전 587년경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적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의 그 흔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보셨던 공문서용 인장이 51개나 발견이 됐는데 요거는 기원전 6세기경의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 기원전 6세기경의 인장들과 연관된 성경은 요거라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온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 대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레미야 예언서 3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제5년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모든 백성은 야훼 앞에서 단식을 선언하였다. 그때 바룩이 야훼의 집에서 곧 야훼의 집 새 대문 어귀 위 뜰에 있는 사판 서기관의 아들 그마리아의 방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를 온 백성에게 읽어주었다. 사판의 손자이며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카야가 두루마리에 적힌 야훼의 말씀을 듣고 나서 왕궁의 서기관 방으로 내려가니 거기에는 모든 대신이 있었다. 곧 엘리사마 서기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보르의 아들 엘라탄, 사판의 아들 그마리아, 하나냐의 아들 치데키야를 비롯하여 모든 대신이 앉아 있었다.
이 시대가 이제 여호야킴 왕 시대인데, 여호야킴은 기원전 594년부터 583년까지 다스리던 왕으로서 이때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서기관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다음에 모든 대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실로가 발굴한 그 발굴물들 그 지역은 아마도 다 이제 왕궁과 연관된 그 일종의 행정 도시랄까요? 그 행정 지역.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면 많이 여기 우리 저거 사는 곳이 이제 서울시인데, 서울시에는 서울시청이 있는 것처럼 그 다윗성에는 그 행정을 담당했던 그러한 건물들이 모여 있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게 발굴을 해낸 것들을 그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발굴물들의 일부는 가나안 시대, 다시 말해서 기원전 14세기에서 13세기의 방어 요새 건축물들 위에 건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의 건축물들을 지지대 삼아서 건축되었고, 일부는 기원전 9세기경의 석조 건축물 밑에 위치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하여튼 그 이전 시대에 쓰다가 안 쓰게 된 것들, 폐허가 된 그런 것들을 지지대를 삼았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이 사진에서 1번 그리고 2번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발굴물들 발굴을 해난 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이 실로가 발굴한 그 경사지는 기원전 10세기에 건축되었고 그 기능은 건축물들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 지역, 그러니까 그 실로가 발굴한 그 지역은 북쪽의 성전과 남쪽의 다윗성 사이에 위치했던 곳으로서, 이것은 이제 오펠이라고 하죠. 행정부 건물들이 들어서 있던 곳이다. 아까 예레미야 예언서에 들었듯이 서기관들, 모든 대신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행정부 건물들이 들어서 있던 곳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 그리고 기원전 7세기경에는 이 지역에서 건축이 아주 활발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실로의 발굴은 굉장한 이제 성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크라우프트라는 분의 발굴을 설명해 드릴 텐데, 시간이 제가 보니까 지금 한 50분 정도 된 것 같죠? 실로의 발굴과 그분의 해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크라우프트라는 분의 발굴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